2025 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소설 풀이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 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전소설이 이대봉전이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전이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부분이 무조건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인공은 이대봉이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전이구나. 우리가 홍길동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전도 홍길동의 일대기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소설을 보시게 되면 작가와 제목을 먼저 확인한 후에 중간에 중략 줄거리가 있나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의 줄거리나 중략 줄거리라든가 다른 힌트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지문을 그냥 처음부터 읽는 방법도 있겠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지문을 읽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문을 읽어보면 나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기가 있는 부분을 먼저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21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건 문제의 특성상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보기까지는 읽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읽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선지까지도 같이 읽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기와 더불어서 밑에 있는 선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대봉은 공적 가치, 사적 목표 두 가지를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노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공적 가치는 뭐냐?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대봉전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겠죠.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여기 그러면 비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가 나타나서 주인공에게 조력을 한다는 얘기겠죠. 공적 활동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그 속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즉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밑에다가 속에다가 사적 가치의 목표를,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 임금에 대한 충이죠. 또는 국가에 대한 충입니다. 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그럼 이걸 읽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공적 목표를 이루는 그 속에 사적 목표도 같이 이루고 있구나. 목표를 두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두 가지가 다 진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는 것보다는 바로 1번 선지부터 읽겠습니다.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대서, 그러면 여기 컴마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요 첫 번째 요 줄은 요걸 그냥 편의상 1번이라고 부를게요. 1번은 무조건 위에 본문에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면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장애왕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하나는 장애왕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제목은 이대봉전이었고, 그럼 이대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대봉전이니까 장애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인물을 여기다 일부러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물과 사건의 관계를 연결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읽으면서 지금 써놓은 인물 이 상황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1번 뭐뭐 하는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 자, 요렇게
여기에 있는 5개와 보기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보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X를 푸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앞부분은 무조건 맞는 거고요. 뒷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문장이 짧은데 수능에서 3문장짜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전부 다 O일 때는 전부 다 맞을 때는 그 전 문장의 OX를 또 따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능에서는 그런 형태로 현재는 출제가 되고 있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현재는 출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지금 여기서 표시한 1번 장면 1이라고 표시한 요 부분이 틀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소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위에 동력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동력이 된다.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번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한데 이런 것도 여기도 이 부분 컴마가 있는 이 앞부분에서 장면 2가 본문에 있다는 뜻이겠죠. 네, 장면 2가 있는 겁니다.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한다. 위에서 공적인 거 안에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를 추구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 위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여기에서 난신 왕희라는 또 사람이 나오네요. 왕희가 나오는데 얘는 난신이래요. 난신의 의미를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메모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내어달라 그랬고 국법으로 다스린다니까 얘는 좀 부정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소설로 따지면 대립적인 인물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3번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했다. 그럼 요 부분도 본문에서 여기까지가 장면 3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되고 이런 것이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제한돼서 이시랑이라는 인물이 또 여기 나오니까 여기다 이렇게 일부러 써줍니다. 같은 성씨가 같으면 가족일 가능성이 고소설에서는 되게 높거든요. 네. 자, 그러면 표류를 했었네요.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제한 장면. 요거는 그럼 장면 4가 되겠죠. 우리는 이미 아직 소설을 다 안 읽었지만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를 통해서 이 소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비현실적인 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저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대봉이 이시랑이를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게 과연 공적 활약일까요? 이거는 위에서 공적인 국가 차원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공적 활약이 지금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 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천우신조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천우신조는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한자성어일 뿐입니다. 비현실계의 존재가 밑줄 친 장면 4에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비현실 존재 자체도 위에 있는 장면 4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4번이 틀린 거니까 그냥 얘는 4번이 답이에요. 예. 그래도 밑에 5번까지 더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왕희는 이대봉이나 장애왕에게 있어서는 다 대립관계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대립일 때 이렇게 맛화살표로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이다. 예, 이것도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보기에 있는 내용과의 OX 형태로 이 정답이 4번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고 나서 본문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20번 보기 A에 들어갈 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데 A와 B가 나와 있죠. 그러면 위에서 본문에서 A, B를 찾아서 A와 B를 이렇게 동그랗게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19번은 장소저. 이 장소저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그러면 장소저가 누구인지 모르죠. 근데 아까 설명한 대로 고소설에서는 성이 같으면 같은 인물이거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소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젊은 여성에게 붙이는 일종의 통칭이기 때문에 장애형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장소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장소저가 이런 내용이 이해. 여기서 그러면 장소저, 장애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얘는 현재까지는 추측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런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럴 때도 그냥 얘를 다 읽어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친과 이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뭐뭐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2번 이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3번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4번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변복 도주했다. 5번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여기 보면 양씨도 나오고 왕희도 여기 나오고 부친도 나오고 이시랑, 인물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21번 문제를 통해서 지금 보이는 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문을 읽으러 가시면 됩니다. 네, 지문을 일부러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개착이라는 단어가 모르지만 남복을 벗고 여복을 개착하고 금노의 향을 사르고 시랑의 영위라는 단어를 알면 좀 좋은데 모른다 하더라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그럼 이 그 글은 제문이겠죠. 제문을 학생들 입장에선 처음 볼 수도 있는데 그 유씨 부인의 조친문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걔도 제문인데 제문은 제사 지낼 때 읽는 글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세차 기축 3월 정묘삭 15일에 기주 장한림의 딸 애황은 여기서 벌써 장소저가 결국은 장애향이구나. 얘는 아버지는 장한림. 여기서 이름이 한림은 아니에요. 한림은 관직 이름이고요. 예. 이거 부친. 한림은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한전 써봤습니다. 감히 이부시랑 이공영이 앞에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부시랑을 위해서 죄를 지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호 애제라 슬프답니다. 소첩 본인 장애왕의 부친이 대인과 사귐이 깊사없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의 동년통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 밑에 보니까 혼인의 인연을 맺었더니 아까 요 첫 번째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걸 알고 있네요. 알 수가 있는 거죠.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분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 가시고, 그럼 여기서 대인은 누구예요? 이시랑. 이렇게 고소설에서는 인물이 자꾸만 지칭하는 게 바뀌니까 누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리됨을 분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여기서 병이 들어서 아버지는 죽었구나.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즉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죠.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영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루면, 대공 큰 공을 이뤘다는 거죠.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 그럼 이 공자가 누구냐? 물론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대봉이라는 걸 지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죠.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혼이 되신지라. 고혼이 되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를 지금 수중고혼이라고 쓴 겁니다. 어찌 참 통치 않으리고 이에 술 한 잔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옵건대 존령은 흠양하옵소서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19번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번을 보니까 맞았고 2번 위에 그대로 써 있었죠. 3번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다. 이시랑이 죽은 걸 부친은 알지는 못했고 혼약이 어그러진 것도 뭐 가능성은 있으나 이시랑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사실은 이 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부친이 뭐라 그랬냐면 억울함과 대인의 억울함,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분통히 여겨 병이 돼서 중도의 세상을 버렸다. 즉 병 걸려 죽었다는 뜻이지,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이 부친, 즉 장한림은 안 적이 없다. 왕희가 혼인을 강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복도주했다. 있었고요. 성혼 혼례는 하지 않았어.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어쨌건 3번이 지금 19번에 3번이 틀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 고소설에서 각설은 이야기를 장면을 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이공자 대복이, 이대봉이 이제 이시랑의 아들이 됨을 우리는 이 첫 구절에서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시랑은 이대봉의 부친이 되겠죠. 역시. 공자라는 말을 썼는데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용궁이라는 게 나오네요.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흉노의 머리를 뱄어요. 벌써 성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야를 추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을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보시니 요거는 장소저의 상표라는 건 임금께 올리는 표문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까는 제문이었고 얘는 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첩 장애왕은 일장 표를 용타파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에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와 흠양하온들 어찌 알리 있사오리까. 이거는 이제 앞부분 장면에서 이시랑에게 제문을 지냈지만 제를 지내긴 했으나 진짜 그 영혼이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 신조하와 삭발승려를 만났대. 이곳 시랑 이익의 처 양처라. 이시랑의 본명은 이익이었고요. 처가 양씨군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인물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부인은 양씨, 즉 양씨는 이대봉의 모가 되겠죠. 이시랑의 본명은 이익이 되는데,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밑에 인물과 사건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대봉과 장애왕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성혼 혼례는 아직 아니하였으나, 아직 결혼을 안 했으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까. 일비일이하여 즐겁게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었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공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주시면 남선우 배덩칼로 난신을 죽여 이계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아까 19번에 있는 거 5번이 시어머니를 대했다고 나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이 다 보신 후 정이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궤하여 열어보니 그 소에 하였으되 죄신 이대봉. 그럼 이거는 위에 거는 장애황 장소조가 보낸 거고 보낸 소문, 밑에 거는 이대봉이 보냈다는 것을 첫 줄에서 죄신 이대봉 위에서 신첩 장애왕 이런 식의 표현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상은 임금을 가리킵니다. 황상이라고도 나오고 상이라고도 나오고 죄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움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용탑하에 바치옵니다. 신의 부자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이대봉과 이시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시랑과 이대봉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간신 왕희의 모함. 여기서 왕희는 이 가족을 힘들게 한 간신으로 되어 있어요. 모함을 한 사람이죠.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 목숨을 너그러움을 베풀어 한 목숨에 내거를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에 가옵더니 도중에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의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비를 결박하여 물에 던졌고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어. 본인도 아버지를 지금 물에다 던지니까 나도 같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거의 죽게 되는데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었다. 이 서해 용왕이 결국 아까 용궁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이게 비현실적 세계의 존재에 도움을 받는 거겠지. 서역 천축국 배구남. 여기서 천축국은 망호 천축국 할 때 천축국인데 여기는 부처의 고향입니다. 부처가 태어나신 곳. 천축국 배구남이가 8년을 의탁하였어. 생각하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야. 타처에 오래 있사옴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현재는 아버지하고 이신랑이 헤어져 있는 거죠. 물에 뛰어들어서 아버지 못 찾았다는 얘기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고를 얻고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느낌입니다.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청령언월도겠죠. 황성으로 향코자 없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능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와 전제를 무릅쓰고 천리를 달려와 금능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묵특랑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배웠나이다. 자기가 지금 어떤 과정을 어떻게 지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없이 가다가 천우신자하였고 성상의 하얘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오매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비를, 이 아비가 이시랑이겠죠.
만나 싸우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와 대제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에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서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해. 이는 반드시 왕위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영 공문하 없이고 왕적을 내어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장애왕과 이대봉이 둘 다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원수를 갖게 해달라. 아까 보기에서 있었던 부분하고 내용이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다 읽고 났으면 21번에 4번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천운신조로 만난 건 오히려 임금 덕분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틀려서 4번이 맞고 19번도 3번이 맞고요. 자, 그러면 뭐 18번은 먼저 풀건 20번은 먼저 풀건. 자, 20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A에 들어갔고 고전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된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고려해서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자, A는 아까 제문이죠.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고 A는 원통함을 위로한다고 되어 있었고 B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린다. 특별한 조치. 이것도 맞겠죠. A와 달리 B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 죄인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있었는데 A는 없었냐? A에도 아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A의 제문에서 가서 보시면 여기서 얘기할 때 유세차 어쩌고저쩌고 소첩, 이 소첩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낮춰 부르는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A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첩이 아니라 여기서 소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첩은 자기를 낮춰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틀림을 할 수가 있죠. A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B에서 드러난다. 맞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A와 B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될 거고요. 이제 18번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18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올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억을 가서 찾고 여기서 기억을 찾아볼까요? 그럼 기억을 찾은 후에 용궁을 찾아본 다음에 용궁이구나. 그래서 밑에 가서 읽어보고 기억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시간적으로 안 맞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18번에 있는 1번 기억을 읽지 말고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 용궁이다. 여기는 없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문제에 있는 선지를 먼저 보고 기억으로 가서 확인해서 OX를 따지면 조금 더 정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보면 니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니은 흉노가 침범한 공간 이거 황성에 올라와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흉노가 침범했다는 거 여기서 보면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여기의 황궁은 디귿 장한림 부부가 간신의 보혈로 유배한 공구다. 여기서 부부가 아니라 아까 보면 아들과 이시랑과 여기 해도에 이시랑과 이대봉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부부가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배구남. 그쵸? 여기서 8년을 의탁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배구남에 있다가 갔어요. 얘는 가능성이 있네요. 5번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이건 뭐 임금이가 어가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느라 시간은 길지만 이런 방식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푼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은 한번
인물과 사건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는 건 고고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